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는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일,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그리고 막막한 미래. 노자는 이런 삶을 이미 2500년 전에 물처럼 흐르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라 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고리타분한 철학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는 순간 스스로 운명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는 흘러야 산다. 바로 이 단순하지만 깊은 원리를 이야기하려 한다. 노자의 깨달음은 왜 지금 필요한가? 노자가 살던 시대는 혼란과 전쟁으로 가득했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그 속에서 노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감이나 빠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말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물은 굳세지 않지만 산을 깎고 고집하지 않지만 길을 만든다. 흐른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뛰어넘는 유연함이다. 그리고 이 유연한 흐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태도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것을 조종하려 한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미래까지 예측하려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통제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어긋나고 잡으려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흠을 거스르는 순간 운도 함께 멈추기 때문이다. 노자는 말했다. 억지로 하면 도를 해친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일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흐름이 막히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결과에 대한 과한 집착. 둘째, 모든 것을 빨리 이루려는 조급함.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 모두 물의 특성을 잃은 마음의 상태다. 물은 방향을 따라 흐를 뿐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속도를 강요하지 않으며 주변 강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한다. 흐름을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물라고. 그 벽이 사라져야 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흐르는 삶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멈추는 것이다. 물은 흐르기도 하지만 고여 쉬기도 한다. 고요함은 도망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위한 준비다. 잠시 멈추면 마음의 탁한 감정이 가라앉고 그때 새로운 방향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비우는 것이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전제다. 욕심, 걱정, 과거의 상처를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쓸 수 있듯 마음도 비어 있어야 흐름이 통한다. 세 번째는 믿는 것이다. 내 흐름을 믿고 내 속도를 인정하며 남의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물은 다른 강의 폭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형태와 지형을 따라 조용히 흐르며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우리는 종종 운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회복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흘러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타이밍이 보이고 유연한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운의 작용이다. 결국 노자가 말한 흐름의 철학은 우리에게 인생을 바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알려준다. 억지로 밀지 말 것, 흐르는 방향을 감각할 것, 자연스러운 리듬을 지킬 것, 그리고 멈출 때는 멈출 것. 당신의 삶도 지금 막혀있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물은 어느 순간에도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 잠시 고여있을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은 늘 당신을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간다. 당신의 오늘 또한 그러할 것이다. 흘러가라, 물처럼. 노자가 살던 시대는 혼란과 전쟁이 가득한 춘추전국 시대였다. 그 속에서 그는 세상의 규칙과 경쟁을 거스르며 이렇게 말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긴다. 노자는 강자가 아니라 흐르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한 도덕 가르침이 아니라 운의 철학이다. 운이 막히는 이유도 풀리는 이유도 결국 흐름의 원리 안에 있다. 이 세 가지 벽이 바로 운의 순환을 막는다. 노자의 철학은 이 벽을 녹이는 유연함의 지혜다. 노자의 철학에서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환이다. 그는 말했다. 그릇은 비어있을 때 쓸모가 있다. 이 말은 물리적 공간의 은유가 아니다. 비움이란 통로를 여는 행위, 즉 우주의 흐름이 나를 통과하게 하는 상태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를 떠올려보자. 억지로 생각할 때보다 한 발 물러서 멍하니 있을 때 번뜩이는 통찰이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비움 속의 흐름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물질을, 욕심을, 고집을 잠시 내려놓을 때 삶은 그 빈자리로 새 운을 들여보낸다. 그래서 노자는 비움의 철학이 곧 운의 기술이라고 말한 것이다.
노자가 강조한 또 다른 핵심은 무위이다.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은 억지로 산을 부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조차 부드럽게 깎아낸다. 이 무위의 지혜는 삶의 리듬과 조화의 예술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조종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운도 통제하려는 사람에게는 비켜서고 흘러가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노자의 말처럼 천하의 부드러움이 가장 강함을 이긴다. 부드러움은 단순한 온화함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힘, 즉 우주적 조율의 에너지다. 이제 이 철학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노자의 지혜는 추상적인 명상이 아니라 행동의 기술이다. 첫째,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라. 피로와 초조함은 흐름이 끊겼다는 신호다.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이 무위의 첫걸음이다. 둘째, 비움의 습관을 만들어라. 버릴 용기를 내면 새로운 가능성이 채워진다. SNS 정리, 불필요한 물건 정리, 감정의 비우기가 모두 운을 트는 행위다. 셋째, 자신만의 흐름을 믿어라. 남과의 비교로 인해 내 강줄기를 멈추지 말라. 각자의 속도에는 각자의 운명이 있다. 이 세 가지 실천이 쌓이면 삶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물의 궤적을 따라가게 된다. 삶은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 흐름을 막는 순간 운은 정체된다. 그러나 흘러가는 순간 세계는 스스로 길을 내준다. 물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 다만 흘러가며 모든 것을 바꾼다. 노자는 우리에게 그 단순한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운이 풀리지 않을 땐 더 애쓸 필요가 없다. 대신 물처럼 흐르는 자가 되라. 흐름을 받아들이는 삶은 단순한 수능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는 태도다. 노자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마음을 버릴 때 세계가 이미 우리를 도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다. 인생에서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흐름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억지로 만들어낸 방향, 무리한 속도, 그리고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착각이 삶의 물줄기를 혼탁하게 만든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통제를 내려놓을 때 삶은 다시 자연의 리듬 속으로 돌아간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흐름의 조응이다. 세상이 주는 신호를 읽고 그 신호에 맞춰 흐르는 사람은 운이 트이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맞이한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무위의 힘이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쓰는 지혜다. 당신이 노를 젓지 않아도 물이 방향을 알려주듯 삶은 우리에게 본래의 길을 가리킨다. 그 길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집착이 아니라 감각이다. 생각이 앞서면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감각이 깨어 있으면 한 줄기 빛처럼 다음 발걸음이 보인다. 이것이 흐름의 언어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결정하고 성취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자는 2500년 전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의 법칙은 속도가 아니라 조화에 있다. 물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닿는다. 그 긴 여정 속에서 한 번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물처럼 산다는 건 현재의 순간을 살아낸다는 의미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요히 흘러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비로소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운의 문도 열린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나는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막혀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물결이 움직인다. 막혀 있다는 자각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흐름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멈추는 것이다. 잠깐 눈을 감고 머릿속의 물결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때 비로소 내면의 물이 깊어진다. 깊어진 물만이 맑을 수 있고 맑은 물만이 멀리 흐를 수 있다. 노자는 이런 깨달음을 도다라고 불렀다. 도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질서다. 그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억지로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를 깎으며 세상과 어울린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세상이 그를 향해 열린다. 당신의 삶이 요즘 막혔다면 흐름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머물러 보라. 고요함이 당신의 내부를 채우면 물길은 스스로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때 느껴지는 평온함이야말로 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삶은 거대한 강과 같다.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거세고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곳으로, 즉 바다라는 완성으로 향한다. 바다는 모든 강을 받아들이듯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품는다. 따라서 실패도, 후회도, 방황도 모두 그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운이 막히는 것은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흐름을 잊어버린 결과라는 것을. 따라서 삶을 바꾸려면 운을 쫓지 말고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삶의 강은 다시 고요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노자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했다. 흐르는 자만이 도에 이른다. 흐름 속에서 우리는 완성된다.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운을 얻는다. 그리고 흐름 속에서만 진짜 나 자신이 깨어난다. 물처럼 살아라.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세상과 싸우지 말고 대신 품어라. 그때 당신의 인생은 누구보다 깊고 넓게 흘러갈 것이다. 당신이 물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우연처럼 보이던 일들 속에서 의미의 실마리를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도와의 합일이며,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는 능력이다. 물은 자신이 흘러가는 길을 미리 알지 못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길이 좁아지면 좁은 대로 흐르고, 넓어지면 넓은 대로 흘러갈 뿐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앞길이 불안하고 모호할수록 우리는 더 움츠러들고 멈추려 한다. 그러나 노자는 그런 순간일수록 흐르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확실한 답이 없더라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다음 길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흐르는 삶은 결코 나약한 삶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강함을 부러뜨릴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노자가 말한 진짜 강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연함이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돌을 만나면 돌아가는 물처럼 흐름의 삶은 모든 변화를 흡수하며 더 큰 힘을 만든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라.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도 억지로 붙잡고 흔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마음을 편안히 두면 해결의 흐름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삶이란 원래 우리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이미 길을 마련하고 있는 더 큰 질서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흐름을 믿는다. 나는 나의 방향을 안다.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막혀있는 물웅덩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어지는 긴 강이 된다. 그리고 그 강은 언젠가 반드시 넓은 바다와 닿을 것이다. 그러라 흐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다. 흐르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그는 결과보다 리듬을 느낀다. 바람이 부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비가 내리는 데에는 순서가 있음을 안다. 그는 어떤 일도 우연이라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일이 흐름 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은 실제로 완벽히 설계된 구조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과 놓아버림이 만들어내는 조화의 길이다. 노자는 이를 자연의 길이라 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스스로 균형을 맞춘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결국 통제 대신 신뢰를 배우는 과정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흐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 길이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임을 믿는 태도다. 이 믿음이 생기면 놀라울 만큼 삶이 단순해진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를 고민하지만 사실 행복은 행함보다 멈춤 속에서 깨어난다. 불안을 만들어내는 건 외부의 일이 아니라 흐름을 잃은 내면의 긴장이다. 그래서 흐름을 되찾는 가장 좋은 시작은 단 한 번의 깊은 호흡이다. 하루의 시작에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미세한 리듬을 관찰해보라. 그 간단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내면은 조금씩 물처럼 고요해진다. 고요함이 만들어지면 내적 에너지는 다시 방향을 잡는다.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무의의 작동이다. 흐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만남과 사건을 의미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힘든 일에는 배움을 본다. 그는 결과에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결국 그를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흐름을 아는 자에게는 혼란이 없다. 그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운의 흐름이다. 운은 잠깐의 행운이 아니라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은 단지 우연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 자신의 리듬을 맞춘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노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불필요한 말과 생각을 줄여라. 말이 많을수록 마음의 물결은 어지러워지고 판단이 늘어날수록 흐름은 혼탁해진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면을 정화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조화의 중심을 찾아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기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상대의 입장을 들여다보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강에 합류하듯 넓어진다. 이런 조화의 태도가 바로 운을 부르는 마음의 파동이다.
셋째, 삶을 신중히 대하되 가볍게 다루어라. 무거운 책임감과 불안감 속에서 사는 사람은 늘 물의 흐름을 놓치기 쉽다. 진정한 진지함이란 무겁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 가볍게 흘러가되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본다. 너는 지금 흐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운의 중심에 서 있다. 노자는 강을 바라보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하늘과 땅, 인간과 세상, 모든 존재는 결국 하나의 물줄기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다. 세상은 나의 일부이고 나는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하고 조금만 더 느긋하게 걸으며 조금만 더 자신을 믿어보라. 그것이 바로 흐르는 삶의 첫발이다. 물은 흘러가되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하지만 스쳐간 모든 자리에는 흔적을 남긴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오늘 당신이 흘러간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삶의 궁극적인 순환이며 흐름의 완성이다. 우리가 흘러가는 동안 세상 또한 우리를 흘려보내며 성장한다. 그러니 흐르라. 멈추지 말라. 운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의 물결 속에 있다. 오늘 당신의 한 걸음이 그 물결을 따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 삶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의 흐름이 내일의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서 다시 새로운 파도가 일어난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역시 어느 순간 누군가의 이정표가 된다. 노자의 철학이 수천 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에게 물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적 상징이었다. 물은 존재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저 제자리를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윤택하게 만든다. 이 자연스러움, 바로 그것이 도다의 원리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누군가는 눈부신 성취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만 노자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다. 물처럼 흘러가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삶은 스스로 의미를 완성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찾아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하라.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단지 방향을 바꿀 뿐이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물은 다시 고요하게 흘러간다. 운 또한 그러하다. 오늘의 혼란은 내일의 평온을 위한 조율일 뿐이다. 삶의 핵심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노자는 이를 무의라고 불렀고 그 무의는 우리에게 존재의 고요함을 가르친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멈춰 있지 않은 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삶의 물결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림은 깨달음의 낌새이며 파도는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다. 삶의 주인은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리듬과 하나가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운을 발견하며 그 운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행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 바뀐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마주하고 있는 사람, 혹은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 또한 이 거대한 물의 순환 속에 놓여 있다. 그 흐름 속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정말 필요한 것만이 남아 당신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다. 그 여정을 통해 얼마나 깊이 흘렀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적셨는가이다. 물은 자신이 간 길을 자랑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생명에게 생기를 남기고 지나간다. 그 부드러운 흔적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흐름이 있었다면 좋겠다. 그 흐름이 아주 느리게라도 당신을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방향을 잃지 않는 한 멈춤 또한 흐름의 일부다. 노자의 말처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부드러움 속에 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 억지로 하지 않는 노력, 조용히 믿어주는 신뢰, 이 모든 부드러움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삶이 막히고 답답할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보라. 나는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답은 밖에 있지 않다. 당신의 내면에서 고요히 솟아오를 것이다. 결국 흘러가는 삶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